30대 여자들 사이에서 연봉 7천이다 그러면 이럴 거면 내가 결혼을 왜 해요? 나보다 100만 원이라도 더 벌어야지. 나고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피디님,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거를 이제 매니저들한테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고 뒷목 잡히는 일이 있었어요. 왜요? 연봉이 한 5천 가까이 되시는 여성분이 거의 연봉 7천 조금 넘는 남성분을 소개를 했더니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어떻게 연봉 7천을 나한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 대한민국에서 연봉 7천이잖아요. 무조건 상위권이거든요. 근데 이 30대 여자들 사이에서 특히 연봉 7천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여자분들처럼 실패작 취급을 해버려요. 오죽하면 제가 이 현상을 상향혼 중독이라고 할까요? 들어봤어요? 상향혼 중독이란 말? 상해혼이라는 것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지금 이분들은 단순히 눈이 높은 게 아니라 기준이 현실에서 떠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30대 여자들이 상향혼이라는 독배를 알면서도 이거를 마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빠지는 기형적 착각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찝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돈은 용돈, 남편 돈은 생활비. 아까 그 여성분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여자분은 나이가 33살이고 연봉이 5천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뭐라 그랬죠? 저는 남자 연봉 7천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제가 팩트로 한번 찝어볼게요. 자, 연봉 5천. 세금 떼면 실수령액이 계산해보니까 얼마죠? 350? 그럼 연봉 7천은 세금 떼면 480? 남자가 나보다 130만 원이나 더 벌어오는데 왜 적다고 느끼는 걸까? 이유는 하나야. 이 여자들 머릿속에는요, 이중장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계산 구조는 딱 이건 거죠. 내 월급 350만 원은 어디다 쓰는 돈이냐? 명품 할부, 피부과, 필라테스, 호캉스, 즉 나를 위한 투자 비용이죠. 그럼 남자 480만 원. 이거는 어떻게 되냐? 집 대출, 공과금, 보험료, 식비, 즉 우리 집 생존비. 그러면 본인 돈은 가정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지. 여자의 계산에서는 내 돈은 내가 쓰는 거고 남편 돈은 생활이 돼야 되는 정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남자 돈이 작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야. 아니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가 왜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바로 상향혼 중독자들이 빠진 첫 함정입니다. 내 돈은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 남편 돈은 우리가 같이 써야 할 공공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350만 원 내 돈을 아예 제시키고 480에서 이것저것 대출 갖고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돈 350만 원을 합치면 거의 830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합쳐서 가게를 꾸린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거죠. 보통 어떻게 이런 계산이 가능해요? 이유는 단순해요. 완전한 자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요.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관리비 한번 제대로 내본 적 없고 월세 한번 내본 적 없고 딸 한 포대 값을 체감하지 못하는 거야. 오로지 나한테만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나 혼자 사는데 300이면 충분한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300만 원으로 나 혼자 호화롭게 살던 그 생활을 결혼해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거야. 이걸 깨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야. 내 돈을 같이 쓰자니 아깝고 생활 수준을 또 낮추고 싶지 않아. 남자의 연봉 그 7천을 끌어다가 그 구멍을 메우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 이 구조로 보면요. 연봉 7천의 남자는 나한테 자연스럽게 애매하게 버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비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 사고 애 키우고 노후까지 책임지기엔 월급 480만 원 작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봉이 낮아서가 아니라 본인의 소비를 줄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7천이 적어 보이는 거야. 이건 약간 경제관념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잔인하게 얘기하면 무임승차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의 문제인 거죠. 두 번째, 남자의 연봉 7천 이꼬르 나고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죠. 좀 심한데 지금 30대 여자 기준점이요. 현실이 아니라 그 인스타그램의 돋보기 있죠. 거기에 가 있어요. 인스타 열면 뭐가 보여요? 뭐 샤넬백 언박싱, 막 오마카세, 남편이 사준 벤츠,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뇌가 망가져. 그러니까 상위 1%의 삶이 마치 대한민국의 평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허영의 표준화예요. 왜냐면 저같이 이렇게 일하는 여자가 봐도 부러운데, 근데 이 상태로 소개팅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연봉 7천에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누가 봐도 너무 괜찮은 남자를 보고 이렇게 속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7천 벌어서 언제 서울에다 집을 사고 포르쉐를 언제 타? 성실하긴 한데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여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의 연봉 7천 있죠. 이 기준은요. 주식으로 따지면 상위 20% 안에 드는 우량주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자 10명 중 8명은 7천보다 작게 벌어요. 그리고 특히 30대 중반의 연봉 7천이다? 그냥 운 좋은 게 아니라 지속력도 있고요. 성실함도 있고요. 조직 능력까지 검증된 케이스라는 거야. 이 정도 벌려면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야 이 정도 번다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에 중독된 이 시선으로 보잖아요. 이 남자가 이렇게 보이죠. 나를 포르쉐 태워다 주고 내 자존감을 지켜줄 그런 화려한 남자는 아니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봉 7천이어도요. 인성도 책임감도 잠재력도 보려고 하지 않아. 그런 거지. 인스타 속에 시집 잘 간 친구의 남편들보다 연봉 7천의 남자를 딱 보면 야 니네 오빠 진짜 돈 잘 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고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워 이게. 근데요 이거는 남자가 나고자인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를 잘 보지 못하는 여자의 감각이 낙오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나보다 못 벌면 하양혼입니다. 요즘 30대 여자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 줄 알아요? 하양혼. 이 기준이 뭔 줄 알아? 성격도 가치관도 아니야. 그냥 연봉이에요. 근데 실제로 뭐 상담에서 하양혼 이런 말 쓰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상담하면서 여자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여자분이 한 34살 정도 되셨는데 제가 뭐 얘기를 하면서 그래 네가 원하는 나이 또래 키도 뭐 180에 대기업 다니고 연봉이 너랑 똑같아. 그럼 이 소개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언니 그거는 당연히 하양혼 아닌가요? 비슷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건데 그걸 하양혼이라고 표현을 하길래 이게 어떻게 하양혼이냐. 솔직히 말해서 외모도 너보다 더 좋고 학벌도 너보다 더 좋은데 그래도 저런 연봉이 같잖아요. 그럼 이건 하양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한테는요 이런 인식이 있는 거야. 나보다 훨씬 더 남자가 월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이 결혼이요 계급 이동이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런 여자도 있어라고 하시지만 이런 여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주변에도 은근히 많아요. 이럴 거면 내가 결혼을 왜 해요? 나보다 100만 원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이거를요 제가 한번 엘리베이터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 5층 살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최소 7층. 근데 10층 펜트하우스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자들은 성공한 결혼이라고 믿는 거야. 만약 내가 5층이야. 근데 내가 4층으로 내려가. 그럼 이걸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요. 5층에서 바로 10층으로 가진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직행하는 엘리베이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설령 이게 있다고 해도 이미 만석이고요.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조용히 문을 그냥 닫아버리지. 근데 또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또 역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돈을 잘 벌수록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가장 좁은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연봉 3천일 때는 그냥 4천 정도, 5천 정도만 돼도 너무 괜찮았는데 내가 연봉 5천이 되잖아. 그럼 7천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7천이 되잖아. 그럼 이제 1억 이상은 되는 사람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내가 이미 연봉 7천이 됐을 때는 내 나이가 젊지 않잖아. 나의 능력이 남자를 보는 눈을 넓혀주는 게 아니라요. 인생의 선택지를 스스로 지워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연봉이 높고 나이가 많고 능력이 있는 여자일수록 결혼하기가 더 힘든 게 바로 이런 원리인 거죠. 이렇게 상행을 하려는 여자들이 많은데 상행에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심각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연봉 7, 8천 버는 우량주 남자는 애매하다 하면서 이렇게 걷어차버리는 거고요. 존재하지도 않는 유니콘 같은 남자만 기다리다 나이만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나이 36, 37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야. 이제는 내가 무시했던 연봉 5천의 남자들조차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보다 못 벌면 하양혼이라는 생각을 하는 여자들은요. 결혼을 함께 성장할 파트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미 완성된 삶에 무임승차하는 보상 수단으로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상향혼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상향혼이라는 이 독배를 내려놓지 않잖아요. 결국 남는 건 후회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8살에는 내가 공주였는데 33살엔 투명인간이 된
여성들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